안녕하세요.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4강 중세미술하고 르네상스 미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강 1편 중세미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중세미술은 여기서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단히 화려하고 이렇게 대단히 화려하고 성경책도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딕 건축물이 이렇게 딱딱한 고딕 건축물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이크 회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자이크 회화가 대표적인 작품들이고요. 자, 중세 미술. 중세는 로마 제국이 소노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 후 소노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붕괴된 5세기 무렵에서 15세기 르네상스에 이르는 약 1000년의 시기를 말한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보시면 54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천년의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중세미술을 크게는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이렇게 세 개로 크게는 나누지만 저는 초기 기독교 미술까지 이렇게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문화의 주도권이 지중해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으로 이동했으며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현세에서 내세로 이동을 했고요. 교회의 권위가 대단히 강조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기독교의 권위, 기독교가 이제 내세우는 게 주로 내세관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구원을 통해서 내세의 삶을 얻는 것들에 대해서 어딘지 모르게 이집트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 작품들도 이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규범 안에서만 어느 정도 자신의 개성적 표현이 드러나는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교회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내려앉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가장 큰 암흑이 무엇일까 봤을 때 저는 예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영적인 신비를 추구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 미술이 육체와 정신사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했다면 중세 미술가들은 영혼의 표현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철학을 좀 더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는 가장 예술이라든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했을 때 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를 빛의 상징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미학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로 플로티누스를 보고 있는데요. 플로티누스는 이집트 출신의 신플라톤주의자로서 그가 이 이제 이집트적인 요소들, 이집트 철학들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빛의 상징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빛은 영혼이 되었고요. 이 영혼이 또 자연을 만들고 이 자연 속에서 식물과 동물 혹은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 영혼, 자연 이런 도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바로 빛입니다. 중세는 이 빛을 통해서 신을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초창기에 1세기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시대로부터 기독교 박해 시대까지, 두 번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과 국교로 승인한 325년부터 500년까지가 초기 기독교 미술인데요. 이제 비잔틴 미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방의 기독교라고 볼 수 있고요. 로마네스크 양식이 서방의 기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보시면 되고, 비잔틴 미술이 화려한 색채, 장식성이 뛰어나고요. 동서문화, 오리엔트의 사실주의와 헬레니즘 문화가 혼합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모자이크화를 통해서 가장 유명합니다. 로마네스크는 서방의 기독교로서 고대 로마의 석조 건축을 모방을 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초기 기독교 미술을 좀 보기 전에 로마인들의 예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 36페이지에 보면은 로마 미술, 그리스 유산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굉장히 사색적인 그리스인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민족이라고 부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건설할 때 이 로마인들의 어떤 사회 건설 부분을 굉장히 많이 모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순수 미술품보다는 도로, 수로, 시가지 장식과 같은
실용적 목적의 구조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로마 귀족들이 자기의 조상들을 이렇게 데드마스크를 뜬 형태를 자기 이제 조상들의 이제 가족묘 앞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로마에서는 죽은 사람 얼굴을 뜨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데드마스크를 뜨는데 석고라든가 혹은 밀랍으로 뜨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사실적으로 우리 이제 모작이 나오겠죠. 이게 오늘날의 영정사진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제 로마 사람들이 좀 더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이라는 건축물인데, 콜로세움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스의 신전의 건축 양식을 1층, 2층, 3층, 4층까지 이 모두 다 씁니다. 1층에는 도리아 양식, 2층에는 이오니아 양식, 3, 4층에는 코린트 양식을 여기에 모두 다 그 양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이제 대표적인 건축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 판테온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판테온은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대대적으로 재건축한 판테온은 파르테논하고 코린트 양식으로 된 직사각형 주량 현관, 이것도 그대로 로마인들이 그리스의 신전을 모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높은 돔, 여기 보면 동그란 돔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로마 건축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돔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판테온 신전 안에 내부의 그림 모습인데 건축가 학생들이 스케치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늘이 뻥 뚫려 있죠. 지금 비행기 경락고로도 이런 형태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공기 압력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이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리기 때문에 비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비가 막 내릴 때 이 안에 들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공학적인 기술들도 로마인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통 형능궁과 교차 경륜을 사용을 했는데요. 굉장히 견고하고 고요하며 평안하며 유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하고 판테온 신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파르테논 신전은 신들이 머무는 집이었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높은 산 위에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신전을 세웠다고 그러면은, 판테온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도시가 있죠.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비행기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이렇게 바로 이제 신의 궁전이 바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신을 만나러 사람들이 찾아갔다면은 이제 거꾸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미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세미술은 사실적 묘사보다는 상징성이 강조됐다. 어딘지 모르게 이집트적인 느낌이 나지요. 중세를 신 중심의 인간관이 지배했던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자연현상을 신의 섭리, 신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평가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배경 속의 미술작품이라는 그 자체, 예술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신의 메시지, 교리, 기독교 교리 전달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종교 교리서의 사파나 교회 건축의 장식을 위해서 조각과 회화가 이제 사용되었고요. 또 하나는 복음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글을 모르는 문맹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기독교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신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이 무한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감각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신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죠. 중세 시대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미술의 기능이 달라졌기 때문에 표현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그것은 미술의 역할이 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술작품은 각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세 먼저 비잔틴 미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잔틴은 현재 이스탄불을 가리키는 옛 이름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오스티아누스 황제와 막시누스 주교의 입장이라는 모자이크 화가 있습니다. 나란히 있는 게 황후 테도라와 시종들이라는 이 두 개의 모자이크화가 나벤나 산피탈레 성당에 이제 나란히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모자이크화의 특징상 유리 조각을 구워서 아름다운 색을 냈었고요.
여기 보면은 황제가 이렇게 자기 이제 그 부하의 발을 밟고 있죠. 이게 일종의 이제 오른발은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하의 발을 밟고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구나. 이렇게 후광이 있다는 건 굉장히 성자와 같이 고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상징들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성경책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권 한 권 수제품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귀했고 글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교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귀족이라든가 이런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은 굉장한 권력과 지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아름다운 구슬, 진주, 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네스크 양식인데요. 로마네스크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유럽의 전형적인 건물, 두꺼운 벽과 아치가 있는 고대 로마의 석조 건축과 닮아 있는 데서 유래했다. 로마스럽다라는 말이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로마네스크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탈리아 이제 피사에 있는 토스카나풍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으로 피사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피사의 대성당은 우리 이제 갈릴레오가 중력 실험을 했던 피사의 사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로마 양식, 이런 돔 형식을 그대로 띄고 있고요. 딱딱한 중세 양식의 건축물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아까 이제 말을 했다시피 중세의 철학자의 대표 중인 플로티누스가 말하는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일종의 일자하고 같은 건데요. 우리 이제 플라톤의 예술론의 핵심이 이데아론이라면 이 플로티누스는 이 플라톤의 정신을 이은 신플라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로티누스는 그의 예술을 빛의 상징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이제 빛을 통해서 신을 영접할 수 있는 신의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뭔가 영롱한 감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미창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거를 장미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장미 모양 이렇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신의 느낌을 스스로 이제 좀 느껴보는 것이죠. 이 또한 이슬람 건축에서 먼저 처음 사용되었었고요. 이슬람에서는 대리석판에 구멍을 뚫어서 유리 조각을 끼워서 그 채광과 장식을 겸하였고요. 유럽에서는 11세기부터 이제 이 기법이 전해져서 12세기 전후로는 교회당에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고딕 성당의 대표적인 성당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이제 파리 해방이라든가 나폴레옹 대관식이 여기서 치러졌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이제 조각품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창들, 스테인드 글라스를 본뜬 장미창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최후의 심판 부조인데요. 이런 부조가 우리가 이제 다른 시대의 조각에 비해서 이제 부조품들이 굉장히 회화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점점 고딕 성당들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을 만나러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제 사르트르 대성당이 이제 고딕 성당의 이제 후기 고딕 성당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이제 갈수록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인간이 이제 신에게 좀 더 다가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미술의 이제 한 형태인 이런 이제 그 템페라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13세기 후반에 이제 중세 말기에 해당됩니다. 시모네 마르틴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제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크게 작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중세 후기부터 조금씩 작가들의 이름과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모네 마르티니는 중세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그는 이제 이 작품, 이제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딱딱한 작품이었었는데 이제 이 수테고지가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 수테고지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작가들이 수테고지를 그려왔는데요. 이제 시모네 마르티니의 작품이 이제 그
첫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묘사나 표현 방식이 종전의 기독교 미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처음에 우리 아까 모자이크화 보셨죠? 굉장히 딱딱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당신이 예수를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책을 읽다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미술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뾰족한 첨형이 보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대칭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집트적인 양식에서 많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특히나 이런 뾰족한 첨형을 통해서 중세미술이 이게 고딕미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사르트르 대성당도 이렇게 끝에 뾰족한 첨탑이 있었죠. 탑 끝에 이런 형태들이 중세미술의 특징입니다. 이제 중세 말기에 가서는 이제 회화의 이제 마지막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르네상스 미술을 알리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토입니다. 이 조토는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초기로도 보고 있는데요. 조토에 와서 이제 미술에 있어서는 혁명처럼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초창기 기독교 미술에 비해서 굉장한 운동감이라든가 공간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인물들의 얼굴들이 굉장히 이제 표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 해부적인 묘사, 옷주름 안에 사람의 어떤 신체 구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근법이 나오고 있고요. 앞사람을 좀 더 크게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작게 그리고 그 다음에 명암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었던 선도한 화가로 유럽 회화의 아버지로 조토가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세미술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2탄에서 르네상스 미술을 이제 배울 것인데,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재생을 뜻합니다. 다시 재생, 탄생, 부활. 그랬다면은 이 르네상스 미술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조토가 바로 이제 르네상스 미술을 열었던 어떤 예술, 회화의 아버지로서의 어떠한 역할들이 이제 르네상스 미술로 이어지는지, 예술은 단순히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시대, 고딕 말기에 나왔던 어떤 프레스코와 회화 양식이 이제 르네상스의 이제 유화로 이어지면서 그림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중세미술을 1편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2편 르네상스 미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